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2021년도 12월 2일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KTB 네트워크에 공모주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지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모집 개요입니다. 공모 청약일은 2021년도 12월 6일부터 2021년도 12월 7일까지 공모가 진행되고요. 납기일과 환불 지급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2월 9일입니다. 상장일은 2021년도 12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증권사에 한국투자증권이 60%, NH투자증권이 28%, 그리고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B증권이 각각 3%씩 모집 주식수를 가지고 있고요. 주당 모집가액은 5,8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 500만 주가 공모 청약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으로 보면은요, 기타 부분이 19.24대 1, 운용사가 7.61대 1, 그리고 연기금, 운용사, 은행, 보험 이 부분이 3.77대 1, 해외 투자 기간,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는 6대 1, 그리고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는 13.52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매매 중개업자는 0.06대 1로 총 합계 50.19대 1로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외 기간 투자 거래 실적 U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과 거래 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제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 투자자인 경우에 거래 실적 U라는 표기를 했습니다. 수요 예측 신청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밴드에 75% 초과해서 100% 이하 요 부분이 가장 많은 141건 신청이 되었고요. 하위 75% 미만 100% 이상이 104건으로 그 다음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타 부분인데요. 이 기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이라던가 연기금, 투자 매매, 중개업자, 운용사 모두 같은 부분에 많은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여 이 수요 예측을 다시 한번 묶어서 보면은 7,200원 이상이 44.7%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 5,800원 이상 7,200원 미만이 42.5%로 그 다음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참여 건수 및 신청 수량 대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건수에 대비해서 0.99%밖에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청 수량에 대한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총 상장 주식 대비 몇 퍼센트가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되었는지 뒷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한도입니다. 6개의 증권사에서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이고요. 각각 청약 증거금률은 50%씩 배정이 되어 있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객이 최고 청약할 수 있는 한도는 10만 주였습니다. 최고 우대, 즉 VVIP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VVIP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만 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최고 5만 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최소 청약 단위는 각 증권사마다 10주씩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약 수수료입니다. 청약 수수료 역시 VIP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는 최소 2,000원 혹은 1,5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나는 한두 주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려 유진투자증권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신청을 했을 때 수수료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많은 비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 사항에 있는 부분 체크를 하셔서 내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하셔서 면제받아서 청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대 고객의 온라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 방법입니다. KTB 네트워크는 우선 균등 배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총 500만 주 중에 50%인 250만 주를 균등 배정으로 우선 배정을 해줍니다. 이 모집가액이 5,800원이니까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부터이기 때문에 29,000원이 필요하고요. 이 29,000원부터 최소 한 주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되는데요. 때문에 청약자 간의 수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1억을 넣고 옆 사람도 1억을 넣었을 경우에 나는 100주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옆 사람은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외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총 청약 건수가 균등 방식 배정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는 균등 배정으로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50만 주를 균등 배정으로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이 1000만이라던가 혹은 더 폭발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균등 배정을 배제해버리고 무작위 추첨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단 한 주도 받지 못한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배정 내용 및 초과 청약금 환불 또는 미달 청약금에 대한 추가 납입 공고는 2021년도 12월 9일 목요일 날 각 증권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상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1135억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라고 봤더니 기결성 투자 조합 부분에는 2023년도까지 보이시는 대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요. 단위는 억 단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역시 23년도까지 균등하게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 후속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비중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후속 투자 부분입니다. 때문에 KTB 네트워크가 내년부터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험 요소입니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빠른 금리 인상 속도 또는 선진국 경기 회복력의 저하 혹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발 그리고 미국 등의 국가에서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정책이 기조가 심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내 경기 둔화 및 경기 침체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국내 경기 둔화 및 침체가 발생될 경우 재무 상태 및 영업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이퍼링이 어떻게 보면은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한 금리 인상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부분으로서 물론 미국의 하층민도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 보면 보호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모험 자본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출연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피투자 기업의 더딘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업화 지원 등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펀드 투자 회수 시기, 거시경제 성장의 둔화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본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기업의 시장 가치가 변동성이 고조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스의 시장 가치는 8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 시장의 요인으로 인해서 토스의 기업 가치가 낮게 되면은 KTB 네트워크의 회수율은 그만큼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규 투자입니다. 시장 분석 및 투자 판단을 통한 우량 기업의 발굴 및 신규 투자 실패했을 때 그때에는 수익성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경쟁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 기업을 발굴하지 못하거나 경쟁사에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예수 부분입니다. 이 보호예수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장 후 6개월 부분과 그리고 상장되자마자 거래가 가능한 그런 퍼센트로 나눠지는데요. 상장 후 6개월이 되는 부분은 최대 주주인 KTB 투자증권 52%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관 투자자 6.39%, 그 다음 기타 부분이 21.61%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공모주주 같은 경우에는 20%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총 1억 주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의무 보유 부분입니다. 이 의무 보유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내역을 보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전체가 1억 주기 때문에 이 1억 주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를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1개월 후에 의무 보유가 풀리는 경우에는 7.28%고 3개월 후에는 45%가 풀리게 되니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KTB 네트워크의 공시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벤처캐피탈 운용자산의 현황에 대한 순위를 보면은요. KTB 네트워크는
1조 1245억 원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위는 한국투자파트너스 2조 5444억 원입니다. 하지만 20년 당기순이익을 보면은요, KTB 네트워크가 358억으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운용자산 현황이 1위였던 한국투자파트너스는 349억인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었을 때 KTB 네트워크는 1위인 한국투자파트너스 대비해서 50%의 자금 운용을 가지고 358억 원 1위를 차지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 자금 운용이라던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월등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슈로 보고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거래가 되었지만 수익금이 들어온 거는 21년도 상반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서라도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비바 리퍼블리카, 즉 토스는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그 지분을 확인을 했는데 정말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에는 0.05%, 그리고 기말에는 0.004%로 적은 비율이었고요. 현재 당기손이익으로 봤었을 때는 909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바 리퍼블리카의 시장 가치가 현재 8조 원이고 8조 원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0.05%라도 크게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설명회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에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적은 지분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무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이익, 잉여금, 그리고 부채, 현금 흐름을 보면은 2018년도 대비 꾸준히 상승하고 부채도 많이 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에서는 부채 부분이 비교적 50%로 안정적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현재 재무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이 영업이익은 2021년도 상반기 때 배달의 민족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배달의 민족에 대항할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익이 있을까라는 것이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내년은 더 성장하기보다는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비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추이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년에 대한 추이는 혹여라도 리포트가 나오면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기사를 통해서 어디와 계약을 했다 혹은 공시를 통해서 회수금이 어느 기업에서 얼마만큼 들어왔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요, 일단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이 벤처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면, 혹은 성과를 못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던가 선진국 보호주의 정책이 진행될 때는 운영의 위험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선진국 보호주의 정책, 이런 것들은 달러와 연결이 되고 신흥국인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면 투자를 했던 벤처기업이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벤처기업이 성과를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해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달러를 회수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즉 토스의 비중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의 가치가 현재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8조 원 혹은 8조 원 이상의 규모라고 생각했었을 때 0.05%가 작은 비중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KTB 네트워크 기업 설명회 때 그렇게 강조한 데에 비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비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바 리퍼블리카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사라던가 시장의 포화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쟁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포화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KTB 네트워크는 업계 최초로 인도라던가 신흥국에 투자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재무 현황이라던가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21년도 배달의 민족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년도의 영업이익은 늘어났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아질 수 있는 반면에 내년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없는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KTB 네트워크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 설명회 때 향후 4년간 이런 기업에 대해서 회수를 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회수에 대한 내용이 언제, 어디서, 얼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은 투자 시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비중은 작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을 만한 투자사인 거는 분명합니다. 4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기업에서 무신사도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었을 때 주목받을 만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 KTB 네트워크는 테마적인 부분으로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바 리퍼블리카의 토스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이슈가 있다에 따라서 해당 주식은 이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큽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무신사 역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테마로서 접근을 하면은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묻어두고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투자를 한 후 회수금을 일시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고 꾸준히 판매를 하는 기업이 아닌, 돈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는데 회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망해서 회수를 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VC 기업들이 대다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 KTB 네트워크 역시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어두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TB 네트워크 공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뜯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모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혹은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생각이 되시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KTB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